안녕하세요. 전산학부의 류세경입니다. 제 카이스트 교육자상을 받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학과장이라서 매일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카이스트 교육자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누가 받으시지? 근데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헐, 왜 받지?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교학기획팀에서 연락이 와서 10분 동안 발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받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지?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강의를 잘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도 잠깐 나올 그 제 대학교 동기예요. 그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인데 장병규 의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한다. 아까 교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포용성위원회도 했고 또 뭐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4월 말에 또 우리 총장님께서 만드신 그 이름도 특이한 실패 연구소에 실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Let a Little Sun Shine in Your Heart라는 제목으로 한 40분 정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은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와 석사와 박사를 다 보냈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3년 그리고 선마이크로 시스템즈 연구소에서 5년 보내다가 다시 카이스트 모교의 교수로 돌아왔고요. 작년 3월부터는 전산학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희 전산학부에 기부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병규 의장이 좀 큰 기부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 크래프톤의 뭐 장병규 의장, 김창환 대표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의 김범준 대표, 범준이 오빠가 해? 그러면 나도 하고 2년 후에서 후배 부부 뭐 이런 식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제일 즐겁게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는 데브 시스터즈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에요. 한 20, 30대들이 모여서 10명 정도, 11명이군요. 11명이 기부를 했어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들과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인터뷰한 걸 보고 부럽다, 멋있다 해가지고 크래프톤에 있는 재직자들이 또 올해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학부생님이 자기가 카이스트에 왔더니 과고생이랑 영재고생이 되게 많은데 나는 일반고생이 와서 고생을 좀 한 거예요. 사실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지금 휴학하고 병역 특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자기 월급에 또 얼만큼을 떼어서 바라기로는 10년 동안 계속 해마다 기부하고 싶어요 하고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카이스트 졸업하신 여성 동문들과 뭐 여성 교수님 몇 분이 모여서 또 카이스트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성들이 모였으니까 여성을 위해서 기부를 할까라고 하다가 굳이 우리가 수혜자가 굳이 여성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용성위원회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부가 늘어나고 있으니 서울대 컴공과에서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비결이 뭔지 와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서울대 컴공과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달에 실패 세미나를 할 때도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톡 중에 제일 어려웠고요.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모교에 돌아왔더니 모교 출신 교수가 왔다. 그런지 학교에서 여기저기 보내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영재고, 뭐 경기도에 있는 영재고 여기저기 다녔고요. 우리 학과에서 하는 저것도 10년 전 사진인데 장병규 대표랑 또 나란히 있잖아요. 졸업생으로서 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모교로 돌아온 지 12년이 좀 지났어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매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리아 난민 학생 꼬맹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전시회를 했고, 그 다음은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상담 공간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정신건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정말 못 만드나? 그런데 학생들은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버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못하는 일들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소수자 동아리 이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엔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음악 동아리만 해도 뭐 거의 10개가 되고 운동 동아리도 5개가 넘어요. 이클 동아리는 아직까지 정동아리가 아닌 가동아리예요. 왜냐하면 동아리 등록을 하려면 동아리 멤버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커밍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와, 내가 모르던 세상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카이스트 학부 91학번인데 제가 다닐 때도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었대요. 근데 저 몰랐어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매우 절친이 성소수자인데 그걸 저한테 굉장히 늦게 얘기했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친구가 나한테는 그때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한국의 대학 중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고요. 카이스트에서 2017년 9월에 포용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 번째로 고대 다양성위원회, 경북대에서도 지금 다양성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알겠습니까? 뼛속까지 공돌이인데. 그래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김승섭 교수님이 고대에 계실 때 쓰셨고 지금 서울대에 가셨는데 모욕과 차별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아파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요즘 자주 하는 말, 우리 윤여정님께서 김수연 작가님의 가장 훌륭한 대사라고 하셨어요.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그리고 인권 변호사 조영래 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잘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는 잘 안 보지만 정말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죄다 처음부터 잔인하고 악마였겠어요? 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죠.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계속하는 거죠.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지져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아니면 교수님, 직원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지지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불러주시는 데마다 합니다. 지금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존경하는 김승석 교수님과 함께 카카오 임팩트의 이사로 있어요. 이 카카오 임팩트, 우리 최문정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 카카오 임팩트가 하는 일은 남을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하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주에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구의 10%가 성소수자래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더 찾아오고 어떤 학생이 어려울 때 교수님들이 저한테 보내세요. 저기 가면 무지개 교수 있다. 가서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는 10대 때 뭐 없었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버텼어? 팀 쿡이라고 애플의 CEO예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막 잘하는 사람인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운이 좋구나. 애플이라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에 있으니까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잖아. 이 팀 쿡의 연구실에 들어가면 이제 마틴 루터 킹의 사진이 있대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하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매일 아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팀 쿡의 대답이에요. I'm doing my part, however small, to help others. We pave the sunlit path toward justice together, brick by brick. This is my brick. 내가 게이라는 거, I'm proud to be gay라는 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 뭐 자기가 그냥 커밍아웃 한 거 뭐 대단해? 그런데 이게 나의 벽돌 하나예요. 우리도 벽돌 하나씩 우리의 벽돌을
그게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듭시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양성은 사실이고 형평성은 선택이고 포용성은 행동이며 소속감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우리 입학처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경기과거 특강을 가서 1시간 반은 저의 뭐 연구 전산학 얘기하고 마지막 1시간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반응이 어떨까 약간 쫄고 그리고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야 이제 경기과거에서 안 부른다 그런 거예요. 어땠을까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에 경기과거 졸업생이고 현재 전산학부 휴학생인데 유학 준비 중이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코딩 잘하는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25등 안에 드는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교수님 수요일에 저희 목요 경기과거 가서 특강하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후배들이 너무 좋았다고 문자가 계속 온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서울대 가서 또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기부할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기부를 받으시나요? 그 타이밍과 장소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없어요. 그냥 씨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 학생들 만날 때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만날 때, 우리 선생님들 만날 때 이분은 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다.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그때예요. 자기도 괴로운데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믿었던 아무튼 친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 달라지는 눈빛에 상처를 받아서 사람한테 마음을 못 열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아니면 그런 다른 분들한테 우리 주위에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신현정 교수님도 함께 만드는데 정말 애 많이 써주신 포용성위원회 그리고 조만간 포용성위원회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곧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차별하는 사람 혼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이 학교에서는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